세모지. 세모 건희입니다. 와. 제가 이번 학기부터는 지난 학기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대면 수업. 올 맞죠? 대면 수업. 올 대면 수업.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맞죠. 진짜 학교 밖에 이제 계신 사람들 수가 확실히 더 많이 늘어졌다는 학교가 느껴요. 이렇게 바글바글한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거 대면이 맞아요. 처음이니까. 대면 수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엔타나 이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요?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간 이런 고민? 대면 수업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떤 조언들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희님은 처음에 이제 입학하셨을 때부터 대면이셨잖아요. 저는 이제 18학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비대면이란 용어가 없을 때 입학을 그쵸, 하고 그쵸. 그냥 뭐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거였고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런 OT 같은 것들 많이 해요. 총학생에서도 하고 뭐 단과대에서도 하고 학과에서도 하고 그 OT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알아갈 수 있고 어느 건물은 어디 있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막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 없이 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학기 초에. 그래서 지훈님이랑 저는 코로나 학번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20학번이시니까 막 음. 계약도 미뤄지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저는 처음 학교 온 게 그 교수님과 면담을 하려고 이제 교수님이 뭐 지평관 뭐 400 몇 호로 오세요 이렇게 카톡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문 앞에 있는 지도를 다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따라가면서 동기들한테 항상 물어봤죠. 지평관이 어디냐고.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OT를 아예 없었거든요. 네. 신입생 OT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학교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딱히 뭐가 없는 거예요. 되게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지금도 가끔 이제 이과 건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되게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네이버 지도를 켜고 갈 때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학술정보원이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들을 때는 동천관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동 뭐 4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동천관이 어디지? 이러고 잠깐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물어보고 검색해보고 해서 아 학정원이구나 이러고 이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 21학번이 진짜 그 새내기 OT도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면 수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학년 때. 1학년 때 다 비대면 수업이고 다 온라인 수업이었어서 뭐 서철 이런 거 같은 팀플 수업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조금 팀플 하면서 이제 동기들 만나는 경우는 있었어. 또 따로 뭘 만나서 같이 수업을 듣는다거나 만나서 뭘 한다거나 할 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동기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친한 동기 한 명도 없어요. 하는 게 저는 공감이 돼요. 대면 때는 혹시 동기들이랑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사실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왜냐면은 모든 행사가 거의 이제 필참 느낌으로 뭐 OT라든지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개강총회 이런 것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다 참여를 하게 되고 그 행사마다 뒤풀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제일 친해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술입니다. 음주와 가무죠 바로. 음주 가무를 굉장히 학기 초에 활발하게 했어요. 거의 3월 한 달 동안은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놓고는 전부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아무래도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되게 무리 없이 되게 학교 생활하면서 모든 동기들 다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아직도 동기 중에 절반 정도는 얼굴 못 봤어요. 그 대면으로 직접. 아직까지도. 저는 약간 느끼는 게 저희 학번 때 남자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대면 수업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방법 하나를 알아왔는데 짜잔! 진짜 야무지게 준비해왔는데 와이즈 이거 PPL 아닙니다. 와이즈, 멘토스, 이클립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뜯으면 옆에 사람들 나눠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나요?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 주고 그러면 이게 친구가 되고. 우리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STP입니다. I인데 이렇게 막 나눠줄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INTP인데 이 대면 수업을 하면서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맨날 밥 혼자 드세요? 혼자 먹는 것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드세요 그렇게?
물론 그렇진 않은데. 저는 친구가 없어서 맨날 혼자 밥을 먹어가지고 이게 밥 먹을 부천적 아이구나. 나는 이고 싶은데. 혼밥을 못하는 거 아닌데 매일같이 혼밥을 하면 외로워요. 좀 외로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친구를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사귀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건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거 나눠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의심부터 하거든요. 왜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원하는 거 친구. 뭔가 이만 대가를 줘야 될 것 같은 친구. 일단 벽이 생기는 거죠, 심리적으로. 먼저.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친해져야 되는데 뭔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말 거는 건 사실 못 봤고 그래요? 저 너무 인터넷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배웠나 봐요. 근데 그건 봤어요. 말을 먼저 걸고 약간 뭐 MBTI가 뭐야? 한자가 MBTI가 스몰 뭐야? 한 토크. 다음에 이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한 다음에 이거 먹을래? 이 정도. 나 괜찮은 것 이거 같아요. 있는데 먹을래? 이 정도. 저는 친구 생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팀플? 물론 다 조용한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팀플 하다 보면 그래도 그 중에 한 분은 약간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그런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뭐 뒷풀이도 하고 잠깐 고생했다고. 하면서 친해지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혹시 앞에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과목에 팀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뒷풀이를 해요. 네? 그게 혹시 팀플 뒷풀이를. 몇 년도 그게 수업이죠? 19년도 수업이었는데 지금 22년도인 지금까지도 막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더라고요. 그 되게 정도면 신기했어요. 팀플이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깜짝이야. 팀플 하다가도 이제 성향이 맞는 사람들 있으면 되게 많이 친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기는 하는데 동아리도 이제 아는 사람을 만들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동아리 하세요? 방송국을 했어요. 아. 1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방송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사실 학교에 올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국 이런 동아리는 아니지만 뭐 학교에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학교에 나오고 교수님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녹화 강의 같은 경우는 다시 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한 번 수업을 놓치면 다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대면 수업을 겪어보신 분들께서 이런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대면 수업은 어떻게 항상 필기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부를 잘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면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에 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졸려요. 이게 하루 종일 졸리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앞자리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일부러. 왜냐면 교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면은 아무래도 졸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눈 마주치려고 하고 대답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보통 되게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업 내용 그 흐름 자체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굳이 막 디테일적인 요소보다는 그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대면으로 바뀌니까 교수님이 일시정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법학부인데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놓치면 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수님이 하시는 말은 전부 다 전 적고요. 뭐 많이 하시는 분은 타이핑을 하고 아니면 약간 이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 수업은 다 써요. 전부 다 쓰는 편입니다. 쓰다 보니까 약간 이해를 하고 쓰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오고 저는 9시부터 3시까지 연강인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쓰니까. 고등학생이신가요? 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9시부터 3시까지 너무 빡센데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대면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초반에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일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구 안 사귀어도 돼요. 친구 없어도 됩니다. 굳이 막 그런 제가 보기에도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니까 제가 그게 제일 그러니까 많아요. 억지로 친구를 사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그런 단체 생활이라던가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감은 좀 떨쳐버리시고 이 상황 자체를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수업 전 오히려 시간 관리도 잘 되고 왜냐면 미루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선배님들 뭐 아니면 진짜 대면 수업 겪어보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면 수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셨길 바래요, 세정이 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면 수업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대면 수업에 얼른 적응하시고 대면 수업의 장점만 쏙쏙 골라서 가져가시는 세종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세종인 화이팅! 화이팅!